약 없이 혈당을 잡는 방법? 그걸 제일 싫어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병원은 늘 숫자만 말합니다.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식후혈당. 하지만 몸속에서 벌어지는 진짜 문제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8세, 여전히 주 3회 진료를 보는 현역 내분비내과 전문의 강명호입니다. 55년 동안 수많은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당뇨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도 약 없이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약 먹고 버티는 거지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공복 혈당 수치는 얼마인가요? 지금 실천 중인 관리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께 맞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55년 진료 인생 동안 수없이 많은 환자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당뇨는 그냥 평생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그들의 지친 표정과 체념 어린 목소리는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틀렸다고 말입니다. 제 진료실을 다녀간 수많은 환자들이 약을 줄이거나 완전히 끊고 정상 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10년 넘게 매일 혈당기에 손가락을 찔러가며 힘든 나날을 보내던 분도 고작 7개월 만에 완치 수준까지 혈당을 회복한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꾸준하고 올바른 실천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제가 처음 당뇨 진단을 받은 건 72세 때였습니다. 그때 공복혈당이 180mg을 넘었어요.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늘 말해왔던 그 병에 제가 걸린 거죠.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당뇨를 치료해왔는데 정작 내 몸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메트포르민부터 시작해서 점점 약의 종류가 늘어났어요. 하루에 4번씩 혈당을 재고 식사 때마다 약을 챙겨 먹었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 경계선에 걸쳐 있었어요. 의사로서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내의 얼굴색과 평소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손발이 저리다는 이야기를 듣고 몸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몸속은 이미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진단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의사인지라 저를 믿고 그날 이후 완전히 삶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 고기보다는 나물 위주 식단,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불과 6개월 만에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혈당이 안정되었고 1년 후에는 완전히 건강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약 드세요, 관리하세요 라고만 했지 정작 근본적인 생활 방식에 대해선 진지하게 말하지 않았구나.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질병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거나 희망을 잃었던 순간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제 환자들을 통해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당뇨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아예 뿌리 뽑을 수 있는 핵심적인 5가지 실천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효과를 입증한 방법들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당화혈색소 수치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당화혈색소는 지난 2에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 몸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당뇨 관리의 시작은 단순한 숫자 확인을 넘어 당신의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인슐린 저항성 검사, 인슐린 분비능 검사, 그리고 모세혈관 검사, 이 세 가지 필수 검사를 강조합니다. 65세 최명수 씨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항상 정상 범위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지만 최명수 씨는 늘 무기력하고 피곤함을 호소하셨죠. 제가 권유한 인슐린 저항성 검사 결과 그의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몸속에서는 혈당이 높아지려는 것과 싸우느라 이미 지쳐 있던 겁니다. 이러한 숨겨진 진실을 파악한 후 식단과 운동을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맞춰 조절했고 최명수 씨는 훨씬 활력 있는 삶을 되찾았습니다. 단순히 혈당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는 당신 몸속의 진짜 전쟁터를 이 검사들을 통해 파악해야 비로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살도 안 쪘는데 왜 당뇨가 왔죠?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서양인과 달리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들은 마른 체형이라도 당뇨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한국인이 서양인보다 췌장이 약하고 크기도 작은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인들은 주로 비만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당뇨가 많지만 한국인은 췌장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해 인슐린 분비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당뇨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58세 김도훈 씨는 항상 마른 몸매를 유지해왔고 자신은 당뇨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갈증과 피로감으로 병원을 찾았고 뜻밖에도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도훈 씨는 자신의 체형 때문에 당뇨에 걸릴 리 없다고 믿었지만 정밀 검사 결과 췌장 기능이 매우 약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도훈 씨께 무리한 다이어트 대신 근육량을 늘리고 건강한 영양 섭취를 통해 오히려 체중을 건강하게 늘리는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 결과 김도훈 씨는 체중이 약간 늘었지만 혈당 수치는 안정되었고 몸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말랐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마른 체형의 당뇨 환자분들은 췌장 기능 회복을 위해 적절한 체중을 늘리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낮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3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저녁 공복 4시간 유지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4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밤늦게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쉬지 못하고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췌장에 무리를 줍니다. 70세 이정혜 씨는 밤 늦게 간식을 즐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혈당이 들쭉날쭉했는데 저녁 식사 후 4시간 공복을 지키자 놀랍게도 공복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하체 근육 운동입니다.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과 같은 큰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벽 스쿼트, 의자 스쿼트와 같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세요. 62세 박영호 씨는 당뇨 진단 후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 의자 스쿼트를 30개씩 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자 3개월 후 그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0.5%나 떨어졌고 의사도 놀랄 만큼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셋째, 7시간 숙면과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늘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췌장이 충분히 쉬어야 인슐린도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78세 최정숙 씨는 불면증 때문에 늘 혈당이 불안정했습니다. 제가 수면 환경 개선과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권유했고 침실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였습니다.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자 혈당 변동폭이 현저히 줄어들고 몸의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관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채소와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가장 먼저 섭취하세요. 섬유질은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어서 생선, 고기, 두부 등 단백질 위주의 반찬을 드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천천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68세 강민수 씨는 평소 밥부터 빨리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식후 혈당이 항상 높게 측정되어 걱정이 많으셨죠. 제가 거꾸로 식사법을 권유했고 그는 매 식사 때마다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천천히 식사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식후 혈당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고 혈당 스파이크가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강민수 씨는 이제 식사 후에도 졸리거나 피곤한 증상이 없어졌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급등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나쁜 음식 안 먹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설탕과 밀가루 범벅인 가공식품을 계속 섭취한다면 혈당 관리는 요원합니다. 라면, 과자, 흰쌀밥, 액상과당이 포함된 음료,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것이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73세 박영자 씨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데도 혈당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식단 상담을 해보니 건강한 반찬을 먹으면서도 간식으로 과자와 빵, 그리고 설탕이 듬뿍 들어간 커피를 자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박영자 씨께 설탕과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완전히 끊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2주 만에 혈당 수치가 확연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약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을 유발하며 췌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당신의 식단에서 이러한 독들을 제거하는 것이 당뇨 졸업의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식사 순서를 평소 어떻게 드시나요? 그리고 라면, 과자, 흰쌀밥,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줄여보실 수 있겠어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실천법 외에 당뇨 관리를 넘어 졸업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깊은 실천법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혈당 조절의 미세한 부분을 다듬고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측정하고 일기장이나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단순히 숫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 저녁 식사 내용, 수면 시간, 스트레스 정도 등 자신의 생활과 혈당 변화를 함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복 혈당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다 보면 나만의 혈당 변화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치의보다도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자세도 췌장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등이 굽거나 구부정한 자세는 췌장이 위치한 흉추 7에서 8번 부위에 압박을 주어 췌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등이 굽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허리를 펴고 설거지를 할 때도 등을 곧게 세우는 등 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 복용 외에도 췌장의 기력을 회복하고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차들이 있습니다. 환기차, 뽕잎차는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기차는 면역력 강화 효과와 항염증 작용이 있고 환기차는 면역력 강화와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뽕잎차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성분인 DNJ를 함유하고 있어 식후 혈당 관리에 특히 좋습니다. 이러한 전통차들을 식사 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혈당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오늘 하루 중 여러분은 어떤 걸 가장 먼저 바꿔볼 수 있을까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도 당뇨에서 졸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당뇨를 앓은 경력이 몇 년이든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건강한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는 결코 평생 안고 가야 할 운명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5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저 병원에서 알려주는 당화혈색소 수치에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속 장기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인슐린 저항성과 분비능은 어떤지, 미세혈관은 건강한지 몸 안의 진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식사 순서, 하체 근육량, 숙면 습관, 그리고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의 성분까지 하나씩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실천법들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당뇨에서 졸업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당뇨 졸업을 위한 로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첫째, 숫자에만 매달리지 말고 몸 안의 진짜 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당화혈색소는 중요하지만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분비능, 그리고 모세혈관 검사를 통해 췌장의 상태와 혈관 손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당뇨 관리의 근본적인 시작점입니다. 둘째, 마른 체형이라도 방심하지 마세요. 한국인은 서양인과 달리 췌장이 작고 약한 경향이 있어 마른 사람도 당뇨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을 줄이는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저녁 공복 4시간 유지, 하체 근육 운동, 7시간 이상의 규칙적인 숙면입니다. 넷째, 거꾸로 식사법을 생활화하세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가장 먼저, 이어서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인 밥을 천천히 드시는 순서를 지키십시오. 다섯째, 설탕과 밀가루를 끊는 것이 약보다 중요합니다. 라면, 과자, 흰쌀밥, 액상과당이 포함된 음료, 각종 가공식품은 당신의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몸의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여섯째, 공복 혈당 다이어리를 꾸준히 작성하며 자신의 혈당 패턴을 이해하세요. 일곱째, 바른 자세를 통해 췌장의 부담을 줄이세요. 여덟째, 전통차로 췌장의 기력을 회복하세요. 이 모든 지식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당뇨 졸업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기 어렵다면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거나 간식으로 먹던 과자 대신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꾸준히 쌓여 결국에는 당신의 몸을 놀랍도록 건강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귀한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한 가지 실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공복 혈당 다이어리 쓰기, 거꾸로 식사법, 아니면 설탕과 밀가루 줄이기.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